손목에서 여러 가지 통증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. 오늘은 그 중에서 손목 교차 증후군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. 병명이 상당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임상에서는 좀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. 영어로는 인터섹션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주로 이분들이 손목에서 이 손등 쪽이 아프다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병원을 찾아오게 되는데요. 일단은 손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될 거예요. 손은 상당히 조그마한 뼈가 여러 개로 이어져 있습니다. 상당히 세밀한 동작들을 하잖아요, 이 손이. 그래서 이런 세밀한 동작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는데 이 뼈들을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근육들이 움직이죠. 이 근육들이 손바닥 쪽에도 있지만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은 실은 팔뚝에 다 붙어 있어요. 그래서 팔뚝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힘줄로 손가락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마리오네트 아시죠? 인형에 줄을 매달아가지고 줄을 이렇게 움직이면 인형이 막 알아서 움직이잖아요. 그런 것처럼 우리 손가락도 이 팔뚝에 있는 근육들이 잡아 당겼다 풀었다 하면서 이 손을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요. 근데 이 힘줄들이 손등에서 이렇게 꺾여요. 엄지를 움직이는 힘줄하고 다음에 두 번째, 세 번째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이 여기서 이렇게 교차가 돼서 지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힘줄 두 개가 서로 막 마찰을 빚으면서 여기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거를 우리가 손목의 교차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손목이 아프다고 할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건 이 엄지손가락 이쪽이 아픈 거예요. 요건 이제 득게르벤 건초염이라 그래서 엄지를 움직이는 힘줄이 이 뼈 튀어나온 부위하고 마찰을 빚어서 생기는 거고요. 오늘 이야기해드리는 손목교차 증후군은 이 손등 쪽이에요. 이 손등 쪽에서 이렇게 두 손가락 움직이는 근육과 엄지를 움직이는 힘줄이 이 위에서 마찰을 빚어가지고는 생기는 거고요. 마찰을 빚으면서 이제 염증이 생겨요. 염증이 생겼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? 조직에 약간 손상이 되고 상처가 났다는 걸 의미하죠. 그래서 좀 붓거나 아니면 손을 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은 여기가 좀 당기듯이 아프거나 아니면 힘을 좀 쓰려고 하면은 아프거나 손목을 뭐 비틀 때 아프다든지 그런 식의 통증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냐면 손목을 많이 쓰는 사람들, 특히 운동을 좋아하는 젊은 남성분들한테 좀 자주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고요. 해서 한동안은 이제 염증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손을 좀 사용을 자제하고 이게 다 회복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겠죠. 그래서 급성기 때는 일단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거의 대부분 근육 긴장이 선행이 돼요. 손문을 많이 쓰다 보니까는 이 팔뚝에 있는 근육들이 짧아져요. 긴장이 되면서 짧아지다 보니까 여기 과도하게 잡아 당기겠죠. 잡아 당기다 보니까 팽팽해지니까 마찰이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손상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팔뚝이 굳어지면서 뭐 득게르벤 건초염도 잘 생기고 손목 교차 증후군도 잘 생기지만은 팔꿈치 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테니스 엘보라 그러기도 하고 골프 엘보라고 하기도 하죠. 이런 병변들이 다 전부 알고 보면은 이 팔뚝에 있는 근육들이 너무 짧아지는 게 일단 선행이 돼서 그래요. 그래서 평소에 팔뚝에 있는 근육들, 내가 만약에 팔을 자주 쓴다 그러면은 팔뚝에 있는 근육들이 뭉치지 않도록 이렇게 팔을 쭉 펴고 이런 식으로도 좀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. 이러면 이쪽에 있는 근육들이 쭉 풀리겠죠. 그 다음에는 손등을 반대로도 쭉 꺾어주세요.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 있는 근육들이 좀 풀리겠죠. 그래서 평소에 좀 팔을 많이 쓰거나 손목이 아프거나 팔꿈치가 아픈 분들은 이런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. 직접 침으로 자극을 해서 풀어주는 게 가장 빨라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은 일단은 염증이 일어난 부위에 부항을 떠서 그 염증을 좀 빨리 제거하고 좀 치유를 촉진을 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굳어진 근육을 직접 침으로 풀어서 근육을 좀 이완을 시켜주면은 좀 더 빠르게 해소가 되죠. 자, 자꾸 움직여야지 빨리 아물까요? 가만 놔둬야지 빨리 나을까요? 자꾸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. 자꾸 움직여야 될까요? 자꾸 움직이면 상처가 빨리 아물까요? 더 날까요? 이제 염증이 생겼다는 건 여기가 상처가 났다고 했잖아요. 자꾸 움직일수록 상처는 오히려 더 심해지기가 쉽죠. 상처가 아물 때까지 한 2주 정도 가만히 좀 고정을 해주고요. 보호대 같은 거를 좀 착용을 하거나 아니면 손목의 움직임, 과한 움직임을 좀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. 이게 또 만성화돼가지고 오랫동안 낫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럴 때는 이제 봉독 같은 거를 쓰게 되는데 우리 벌에 쏘이면은 좀 붓고 가렵잖아요. 그래서 벌침을 놔서 일부러 그 부위를 약간 붓고 가렵게 만들어요. 그렇게 하면 평상시보다 피가 한 5배에서 10배 가까이 몰려드는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조직들은요, 혈액이 충분히 공급이 될수록 빨리 아물어요. 근데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 이 상처가 잘 아물지를 않게 됩니다. 그래서 좀 만성화 더디 나는 경우에는 이런 봉독 같은 거를 좀 응용을 해볼 수도 있죠. 그래서 오늘은 손목교차 증후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고요. 평상시에 내가 손을 좀 많이 쓰거나 좀 손을 움직이는 운동을 많이 하거나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좀 팔뚝이 굳어지지 않게 스트레칭 같은 거 잘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주고요. 미리미리 좀 준비 운동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렇게 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목이 계속 아프다. 자,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될까요?